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시 감고 싶을 만큼 온몸이 무겁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운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입맛은 돌지 않고 숟가락조차 들기 싫습니다. 괜히 가족과 대화하기도 귀찮고 누군가 전화만 와도 짜증이 납니다. 한숨만 쉬게 되고 이유 없이 서럽고 눈물이 맺히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날 혹시 요즘 부쩍 많아지셨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기운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운이 바닥나면 마음도 따라 무너집니다. 살 의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놓아버리게 되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당신의 기력이 왜 떨어지는지,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 한의학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거나 비싼 보약을 찾기 전에 우리 몸의 기운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기운이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께 다시 살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진심 어린 응원입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기운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기운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힘이 없다,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죠. 서양의학에서는 피로를 수치로 설명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다,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약이나 주사로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중요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치를 정상으로 맞춰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또다시 물음표를 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분명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이럴 때 동양의학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기란,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하고 위장이 소화하고 다리가 움직이는 것 모두 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도 있고 음식과 공기 그리고 감정 상태를 통해 매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다, 기가 막히다, 기가 차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기라는 개념이 우리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며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심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지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기의 생성과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지 않는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기가 약해지면 기능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기운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기운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회복력이 느려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쉽게 망가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기력 저하는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기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버텨야지라고 마음만 다잡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기운이 있어야 의지도 생기고 의지가 있어야 몸도 다시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일으키는 기의 힘, 지금부터 그 기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채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물론 나이 탓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 설명하기엔 놓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도 활력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벌써 지쳐 보일까요? 같은 나이라도 기력이 천차만별인 이유, 그 핵심은 기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잘 순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운은 갑자기 바닥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예전처럼 살아가려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과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몸에 기운이 차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식사 후 더 피곤하고 졸리다면 음식이 오히려 기를 빼앗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기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은 하루 중 유일하게 기를 충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땐 자연스럽게 깊은 숨을 쉬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얕은 호흡이 굳어집니다. 스트레스, 자세, 불균형, 복부 긴장 등으로 숨이 짧아지고 폐활량이 줄어들면서 하늘에서 들어오는 기운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복력입니다. 예전엔 무리해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흘이 가도 몸이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운은 활동으로도 빠져나가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면 누적된 피로는 결국 만성 피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피로를 참고 견디는 게 미덕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다 그런 거지 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기운은 무시할수록 더 빨리 사라집니다. 피로는 쌓이고 회복은 더뎌지고 결국 몸과 마음 모두 버겁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숫자로 쌓인 나이가 아니라 회복을 돕지 않는 생활입니다. 잠, 식사, 호흡, 감정, 이 네 가지를 가볍게 넘기고 살다 보면 우리 몸은 기운을 만들 기초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다시 채워주면 기운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기운을 채우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운을 만드는 뿌리, 곡기의 힘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운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의 힘, 곧 곡기입니다. 곡기는 단순한 밥 기운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생명력을 얻는 기운을 곡기라 부릅니다. 한 끼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칼로리를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곡기를 바탕으로 정이 만들어지고 이 정이 다시 기를 낳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것이 곧 기운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기운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는 기운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곡기, 즉 쌀보리, 조수수기장 같은 잡곡과 곡류가 먼저입니다. 곡류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덜 부담시키며 속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운이 바닥났을 땐 고기보다 곡기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식욕이 없고 밥맛도 없다고 하십니다. 입맛이 없을 땐 오히려 더 입에 도는 것만 드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빵, 과자, 커피, 인스턴트죽, 과일, 속은 부르지만 기운은커녕 위장에 부담만 남깁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한 숟가락의 미음, 한 공기에 따뜻한 죽, 쌀로 만든 따뜻한 미음은 위장에 큰 부담 없이 곡기를 넣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안에 부드러운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살짝 넣어주면 기운을 보충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차가운 물, 요구르트, 빵을 넣지 마세요. 그건 기운을 빼앗는 습관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가장 나쁜 식습관은 냉한 음식, 급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얼음 띄운 물, 아이스커피, 한 끼 건너뛰고 두 끼 몰아먹기, 늦은 저녁 과식 후 바로 눕기, 이런 습관들이 위장을 차게 만들고 곡기의 흡수를 방해하며 결국 기운의 생성을 막습니다. 특히 위장이 찬 사람은 곡기를 아무리 넣어도 정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만성 피로,
무기력, 식욕 부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운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보다 잘 소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하면 아무리 영양가 높은 보양식을 먹어도 그건 몸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운을 키워주는 보양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찹쌀, 흑미, 수수, 기장 같은 곡류, 따뜻하고 위장을 보하는 데 탁월합니다. 둘째, 호박죽, 들깨죽, 전복죽, 위장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주며 쉽게 흡수됩니다. 셋째, 무, 생강, 대추,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 기의 흐름을 도와주고 몸을 데워줍니다. 넷째, 작은 양의 양고기나 닭고기 육수,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가 납니다. 단, 반드시 푹 끓여 기름을 걷고 위에 부담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들기름 한 방울, 참기름 한 숟갈, 깨 한 주문, 고기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력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너무 거창하거나 복잡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가 편안한 음식, 이게 기운을 살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하나, 음식은 함께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혼자 외롭게 먹는 식사, 급하게 해치우는 끼니는 고기를 채우기보단 소화력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따뜻한 국, 편안한 대화, 천천히 씹는 식사, 이런 작은 습관이야말로 고기가 기로, 기가 다시 활력으로 바뀌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혹시 위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기운이 없다면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을 통해 기운을 채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은 이 기운을 어떻게 잘 지켜내고 흐르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운은 만들어지는 것만큼 순환되어야 힘이 됩니다. 기운을 채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숨, 호흡의 기운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심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숨이 짧고 얕다면 기운은 절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하늘의 기운은 숨으로 들어오고 땅의 기운은 음식으로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몸속 기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숨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숨은 너무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게 되죠. 하지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부분 하루 종일 얕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가슴으로만 짧게 들이쉬고 내쉬는 이런 흉식 호흡은 산소 공급은 물론 기순환에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얕은 호흡은 몸의 기운을 축적하기보다 조금씩 소진시켜 버립니다. 숨이 얕으면 뇌는 항상 긴장 상태로 오해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은 경직됩니다. 결과는 하나입니다. 쉬어도 피곤한 몸, 잠을 자도 개운치 않은 아침, 별일 없이도 불안한 마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운은 사라지고 결국 만성 피로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식호흡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복식호흡은 들숨에 배를 부풀리고 날숨에 배를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호흡법입니다. 이 방식은 폐 전체를 활용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게 하며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긴장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복식호흡을 시작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한 손은 가슴, 다른 한 손은 아랫배에 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먼저 올라오는지 느껴보세요. 내쉴 때는 서서히, 길게, 배를 가볍게 눌러주듯 내쉽니다. 하루 5분, 식사 전, 잠들기 전, 아침에 눈 떴을 때 단 5분이라도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몸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가장 좋은 호흡 운동은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가진 숨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걸음 들숨, 4걸음 날숨, 이렇게 일정한 호흡 패턴을 유지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호흡과 심장이 안정되고 몸 전체에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호흡 걷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정한 박자로 이 걷기와 호흡은 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며 특히 심장, 폐, 비장, 신장의 기능을 활발히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숨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숨이 가빠지고 얕아지는 걸 느껴보셨죠? 반대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정돈되는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숨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숨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은 기력을 회복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위장이 움직이고 피가 돌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지치셨다면 무엇보다 숨부터 돌아보세요. 자연 속에서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 좋은 곳, 나무가 많은 공원, 햇볕 아래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숨은 그 자체로 기운을 보충해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 근처 공원, 동네 산책로, 잠시 창문을 열고 마시는 아침 공기 한 모금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세요. 소리 없이 기운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이 몸을 채우는 기운이라면 호흡은 마음을 살리는 기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기력이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번 깊고 천천히 숨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기운은 거창하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 안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기운을 지켜내고 순환시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몸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 그 기운을 지켜내고 순환시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운을 움직이는 힘, 즉 기순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기운이 바닥난 상태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면 기운이 더 빠져나갑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밤에 더 피곤해지고 다음날 기력이 회복되지 않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라 기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활동입니다. 기운은 움직여야 흐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움직여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알맞은 움직임으로 기를 흐르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기순환을 도와줄까요? 먼저 하루 한두 번은 온몸을 부드럽게 푸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기 전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이불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전신 이완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고 머리 위에서 양손을 맞잡아 기지개를 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좌우로 기울여 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기운이 흐르도록 자극해 줍니다. 이렇게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막혔던 기혈이 풀리고 몸이 가볍고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공은 시니어에게 매우 효과적인 기순환 운동입니다. 기공은 천천히 숨을 쉬며 팔, 다리,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마치 하늘의 기운을 끌어안듯 양팔을 몸쪽으로 천천히 끌어오는 동작,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며 손끝에 집중하는 동작. 이런 움직임들은 강한 근력이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숨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공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율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도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기운이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기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손발이 차고 배나 허리가 늘 싸늘하다고 느끼죠. 이럴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 복부, 허리, 아랫배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찜질팩 하나만 있으면 저녁에 앉아 있을 때나 잠자기 전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온기가 기혈을 열어주고 내장의 기능도 도와 기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기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기운을 흐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과하게 땀을 빼거나 힘든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차가워지고 기가 더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두통, 근육통, 불면 등 기혈의 증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알맞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째,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체조, 팔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천천히 걷기.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걷기가 아니라 호흡과 함께 리듬을 맞춘 산책이 기운 흐름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15분 이하의 짧은 루틴. 처음부터 30분, 일시간을 계획하지 마세요. 짧게, 자주,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아침보다 오후가 좋습니다. 기운이 덜 오른 이른 아침보다는 몸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오후에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기운을 흐르게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내 손끝과 발끝이 따뜻한지, 내 몸이 편안히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순환의 시작입니다. 기운은 쌓고 흐르고 지켜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음식으로 만들고 숨으로 불어넣고 움직임으로 퍼뜨리는 이 흐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기운은 쌓고 흐르고 지켜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음식으로 만들고 숨으로 불어넣고 그리고 한방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 이 흐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한약을 먹으면 기운이 돌아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조건 보약을 먹는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기운의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께 열을 내리는 청열탕을 드리면 어떨까요? 기운은커녕 오히려 더 지쳐버립니다. 한의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치료는 기의 흐름을 본다. 그러니 내 몸이 허한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이 가능한 겁니다. 대표적인 기력 회복 한약으로는 쌍화탕, 사군자탕, 사물탕이 있습니다. 쌍화탕은 피로와 허약을 풀어주는데, 사군자탕은 소화기계를 중심으로 기운을 푹 돋우는데, 사물탕은 특히 혈이 부족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 모두 보편적인 명약이 아니라 몸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 조제해야 합니다. 한의학이 다루는 건 약재만이 아닙니다. 향기, 소리, 바람, 햇살까지도 우리 몸에 작용하는 치유의 기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침향, 백단향, 유향처럼 깊고 따뜻한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면의 기를 보강해 줍니다. 또한 조용한 자연의 소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나 숲속의 바람 소리는 신경을 이완시키고 기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기는 단지 몸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 마음에도 흐릅니다. 동양의학의 핵심 철학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기운도 맑다. 심신이 따로가 아니라 늘 함께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약으로 다스리고 마음은 자연으로 씻어내고 기운은 그 둘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기운을 회복하는 길은 단순히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숨쉬고 어디에서 마음을 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의학이 전해주는 이 고요하고 따뜻한 지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의 회복법 아닐까요? 기운을 지키는 사람은 노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력은 단순히 힘이 넘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력은 우리 삶의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로가 평소보다 오래 가는 건 아닌지, 입맛이 자주 떨어지고 잠이 자꾸 얕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변화는 몸속 에너지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신호들은 아직 몸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끊기지 않았고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음식을 조심히 고르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조미료 덩어리 가공식품보다는 제철에 맞는 자연 재료, 맵고 짜게 자극하기보다는 기운을 채우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깊고 길게 내쉬는 폭식 호흡 한 번, 아침 햇살을 쐬며 걷는 짧은 산책 한 번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는 루틴이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챙기고 지키는 사람은 그 나이 속에서도 내 몸의 리듬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이 말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루 한 끼의 정성, 하루 한 번의 숨 고르기, 하루 한 번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마음이 오래도록 지속될 건강의 기둥이 됩니다. 건강은 복잡한 이론보다 꾸준한 행동이 먼저입니다. 기운을 지키는 당신은 노화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강한 기운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